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반 3번 김경민입니다. 저는 언론과 인권이라는 강의를 듣고 미디어라는 큰 범주 속에서 주제를 잡고자 하였는데요. 그렇기에 미디어, 마케팅, 소비자 등의 키워드를 정하여 많고 많은 마케팅의 범주에서 영화 마케팅에 대해 초점을 맞춰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과연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전략을 관점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마케팅 전략이란 바로 영화에 대한 관점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영화 시장은 알면 알수록 놀라운데요. 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4.2회, 세계 2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도 15편이나 이릅니다. 이젠 영화 선진국이라고 해도 놀라울 게 없죠. CGV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새롭게 떠오르는 극장가 트렌드를 통해서 여러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혼영 쪽을 꼽아봤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는 사람의 비율은 2012년 7.7%의 수준에서 2017년 16.9%까지 올랐는데요. 5년 새 2배 이상가량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죠. 또한 하루에 여러 편의 영화를 몰아보는 관람 행태와 N차 관람, 즉 한 영화를 여러 차례 관람하는 행태도 낯설지 않은 요즘입니다. 다양한 관객들이 혼재하는 영화 시장, 이에 맞춘 영화 마케팅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저의 이번 발표에서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솔루션을 5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한 번씩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액션 영화 범죄도시를 선택해봤는데요. 광고를 줄이는 것도 마케팅, 즉 마케팅 차원에서 탄력적 전술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범죄도시 마케팅에 영화 마케팅을 기획을 하면서 먼저 생각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광고를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전 테스트를 통해 얻은 높은 사전 평점 등은 원래 11월 개봉이었던 범죄도시를 10월 초 추석 연휴에 개봉하는 것으로 바꾸게 했는데요. 하지만 쟁쟁한 추석 연휴 개봉작들이 또 다른 변수가 되었습니다. 15초 광고로도 꿀잼 평가를 받은 범죄도시의 면면을 보여주기에는 아쉬움이 많았죠. 이에 마케팅 전략을 선제적, 대제적 시사회로 설정하였습니다. 무료 시사회는 물론 유료 시사회를 진행하며 범죄도시는 관람객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10월 3일 개봉일 3위의 예매율을 기록했던 범죄도시는 사전 시사회의 영향으로 하루에 1계단씩 순위를 경신했고 10월 5일엔 예매율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영화 보스베이비입니다. 아닙니다. 아직 소주제 두 번째가 남았는데요. 바로 약자가 이기는 싸움판입니다. 즉 우위의 영역을 프레이밍하라라는 주제인데요. 흔히 마케팅을 공부하다 보면 타겟팅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범죄도시는 이런 기존의 마케팅 룰에서 벗어나 최대한 많은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추구했죠.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잔인한 액션이 등장하니 3040 남성을 노려야 한다? 사실 이런 영화는 여성들이 더 많이 관람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추석 연휴를 겨냥한 상업영화인 범죄도시는 대작들 사이에서 열의가 아닌 우위의 판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캐스팅 싸움이 아닌 캐릭터로 승부를 보자는 거죠. 싱크로율 100% 형사 마석도, 역의 마동석 씨, 180도 연기 병신에 성공한 장첸영의 윤계성 씨를 비롯한 개성조연들은 이런 요소를 부각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아이 봤니? 니 내가 누군지 아니? 등의 유행어는 부가 콘텐츠를 통해 캐릭터 친숙도 및 영화에 대한 대세감과 존재감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즉 생각 없이 보는 영화, 경쟁작을 고려한 포지셔닝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평론가에게 인정받는 영화는 상을 받고 관객에게 인정받는 영화는 돈을 번다라는 말이 있죠. 범죄도시는 철학과 시사점을 주는 영화이기보다 생각할 틈 없이 러닝타임이 가버리는 일명 생각 없이 보는 영화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더불어 2017년의 무거운 사회적 분위기는 가벼운 영화의 흥행을 견인했죠. 대표적인 예로는 청년 경찰과 공조 등이 있습니다. 때마침 추석 연휴를 노리고 함께 개봉한 영화들은 사회적 메시지나 진중한 톤앤매너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유쾌, 상쾌, 통쾌해지는 킬링타임용 팝콘 무비 콘셉트인 범죄도시는 무려 688만 명의 관객을 기록하며 성공작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보스베이비인데요. 보는 관객 위에 사는 관객이 있다라는 주제를 달아봤습니다. 즉 열린 타겟팅 전략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2017년 역대 애니메이션 오프닝 스코어 1위를 기록한 보스베이비의 사례로 넘어가 보자면 사실 보스베이비 마케팅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안점에 뒀습니다. 특히 육아 예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아기 소재의 엔터테이닝 콘텐츠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는데요. 어른들도 호킹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린이가 원티어라면 2030 남녀를
투티오로 정의해 보스베이비만의 매력을 어필하고자 했죠. 보스베이비의 캐릭터에서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생소함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외모는 아기인데 셀러리맨 보스? 사실 귀여우면 그냥 귀엽던가, 보스면 보스답던가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이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캐릭터라이징은 꽤나 어려운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략적인 PR을 기획하게 되었는데 먼저 아젠다 세팅, 즉 의제 설정을 통하여 매스미디어의 이슈를 선점하고 해당 이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나도 그런 것 같다 라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따라서 말이죠. 여러분도 한 번쯤 고민해봤을 하이브리드 캐릭터가 대세라는 부분에 입각하여 보스베이비 역시 이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는데요. 강인하면서도 로맨틱한 태양의 후예의 캐릭터 유시진, 못생겼지만 따뜻한 마음의 수레, 죽음을 인도하지만 연애 허당인 도깨비의 저승이, 엉뚱하지만 귀여운 악당 미니언즈 등과 같이 즉 깜찍하지만 포스 장렬 복스인 보스베이비를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굿즈 상품에도 생활 속 침투 전략을 활용했는데요. 소비자와 호흡하기 위해 언드미디어를 활용하여 보스베이비가 타고 있어요와 같은 스티커들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영화를 홍보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해보자면 광고를 줄이는 영화 샘플링, 즉 마케팅 차원에서 탄력적인 전술을 펼치는 것, 두 번째는 약자가 이기는 싸움판, 우위의 영역을 프레이밍하는 것, 세 번째는 생각 없이 보는 영화, 경쟁작을 고려한 포지셔닝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네 번째는 보는 관객 위에 사는 관객이 있다. 즉 열린 티켓팅 전략이 중요하며 설득과 납득은 큰 차이고 이 영화의 마케팅을 선정하는데 선택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영화 마케팅 전략들이 존재하고 때로는 난무하는 영화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영화를 단순히 재미있게 보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영화가 특정 스토리와 캐릭터를 어필하는지, 어떤 것을 이슈로 부각하는지 등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관객의 흐름에 따라 영화라는 콘텐츠를 통찰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황정민 배우는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소상소감을 말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솔직히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는 저만 받아요. 그게 정말 죄송스러워요.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영화와 프로그램 혹은 방송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즉 언론과 인권을 통해서 다져진 이론적 기반을 배경으로 이러한 산출물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성장하고 프로그램 면적으로 혹은 영화적 면으로 나아갈 저의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좀 더 나은 PD, 좀 더 나은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